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300 프로젝트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바로 100권의 책, 100명의 인터뷰, 100개의 칼럼을 완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읽고 만나고 기록하는 활동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나만의 검색 가능한 온라인 진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자기개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1장에서는 가장 먼저 실제 300 프로젝트를 실천했던 경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조언과 동기부여가 되는 후기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2장과 3장은 300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이유와 300 프로젝트를 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필승 원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실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300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사례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교사가 직접 제공하는 실전 팁뿐만 아니라 블로그 개설부터 포스팅하는 방법,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워크시트와 활동지 양식까지 제공하니 정말 이 책 한 권이면 300 프로젝트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300이란 숫자가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면 학생의 연령대에 따라 333 혹은 555로 바꾸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진로 역량이 새로운 평가 요소로 등장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의 꾸준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 도서가 학생들의 알찬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7시 반에 엄청난 일찍 된 시간에 몇십 명의 선생님들이 벌써 티타임을 기다리면서 기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재밌고 정말 알찬 정보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입 준비 A to G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선생님들께서 여유로운 성장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성장할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진학 바이블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성화고 진학 바이블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도서로 어떤 특성화고의 진학에 대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만나볼 팀메이트가 누구냐면요, 바로 오승열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특성화고 진로진학 선생님으로 계신 오승열 선생님을 만나 뵐 거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입 준비 A to G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취업 후학습의 모든 것, 특성화고 특별전형, 대학별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선생님들 기대되십니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승열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앞에서 너무 재밌게 하셔갖고 되게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앞에서 지금 옆에 기다리면서 댓글들을 봤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사실 지금 특성화고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제 그동안 진학 지도하시면서 아시죠? 아예 진로 이런 할 수 있는 책 자체가 없어갖고 너무 막막한 거 같이 이런 정보 공유했으면 하면서 준비했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주제로 우리 1시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학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018년에서 19년을 기점으로 학생들 진학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한 42%, 취업률이 27%로 특성화고 학생, 직업계고 학생 다 포함해서 4명 있으면은 2명은 진학하고 1명은 취업을 하죠. 그 1명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현재 상황에서 보면서 진학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 그런 정보 없잖아요. 오늘 듣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성화고 학생
중에 지금 4명 중에 1명만 취업하고 있는 상태로 취업률이 진학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취업의 질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주로 특성화고에 나온 기사들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기사가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같이 근무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데요. 취업의 질로 봤을 때 보통 어느 정도냐면 이런 상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유지 취업률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마이스터 고학생들이 이게 6개월 기준인데 6개월 뒤에 그대로 근무할 학생이 82%, 뭐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하는 특성화 학생들이 16%로 입사하고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4명 중에 1명은 퇴사하고,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시절에 선취여부 진학 관련 이제 학생들 서류 받아보면요, 대부분 그 3년의 경력을 있는 동안 같은 회사에서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한두 번씩 퇴직을 하고 옮기는 과정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고 진학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좀 관심 갖고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막상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선취여부 진학해 가? 라는 얘기하고 학생도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학을 잘 못 간다. 맞는 얘기일까요?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할 텐데요. 뭐 맥락을 좀 보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취여부 진학 얘기를 하기 전에 특성화고 전형으로 보면은 특성화고 전형 얼마큼 뽑을까요? 전체 4년제 모집 기준으로 특성화고 전형 뽑는 인원이 0.8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즉 100명 있으면 한 명도 안 뽑아요. 그거를 뚫으려니까 어렵죠. 동일 계열 동일학과 제한이 들어있죠. 이게 또 우리가 보통 특성화고 유형들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주로 정보고고, 그 다음에 공업계고, 그 외에 좀 뭐 다른 특수한 유형이 있는데 거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이 일정하잖아요. 그 과들이 특정 과로만 가야 되니까 가뜩이나 적게 뽑는데 워낙 경쟁이 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4년제 리그에서 빠져나가서 전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근처에 있는 수도권 대학 중에 동서울대라는 데 한번 올해 요강 한번 모집 인원 갖고 와봤는데요. 항공기획과로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 54명 뽑을 때 특성화고 학생들 15명 뽑죠. 보통 한 3분의 1 그 정도 뽑는 것 같아요. 적게 뽑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같은 과인데 예를 들어 항공기획과는 일반고는 6.4에서 합격하는데 특성화고는 4.39, 2등급 정도 차이가 나요. 전문대는 약간 우리가 입시를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대학에서 일반고끼리 특성화끼리 구분하면서 또 차등을 둬서 뽑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오늘 핵심, 이제 선취여부 진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그 막상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선취여부 진학 생각 없이 나 그냥 고졸로 취업해서 잘 할 생각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특성화고 입학 때부터 대학 생각은 없이 우리 취업이 목적인 학교였으니까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회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어느 정도 우리가 아니라고는 해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차별 못 견디겠어. 나 그래도 대학이 아직은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가야지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입시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우리 만족해서 가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래서 막상 가면은 약간 후회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특히 일반고 학생들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대학을 가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둘러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우리는 막상 갔을 때 이걸 다시 안 맞더라도 되돌기가 너무 힘든 구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선취여부 진학이 너무 좋은 구조 같아요. 학생들이 막상 3년 정도 직접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판단을 해보고 나한테 이런 게 좀 있었네? 그래서 그런 생각해서 가면은 너무 맞은 것 같아서,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대학 졸업 후에 한 3에서 5년 정도 대학 안 가고 좀 고민해보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가리긴 했는데 저희 학교 사례인데요. 선취여부 진학으로 대학 가는 거 많이 쉬워요. 사실 어느 정도 쉽냐면, 요 회사가 코스 땡땡이랑 화장품 회사인데 2017년에 건국대학교를 갔네요. 그 후에 봤더니 그 다음에 후배가 들어왔나 봐요. 4명 코스 땡땡 회사에,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를 또 4명이 이어서 가네요. 그 다음에 또 코스 땡땡 회사에 이번에는 경희대를 갔네요. 이게 코스 땡땡 회사 평범한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워낙 정보가 없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가는 방법 알려주니까 이런 방법 있어? 전달해서 얘기해주고, 전달해서 얘기해주니까 이게 쭉 위에까지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이 아니면 진행하기 힘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학교 이제 몇 년치 누적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맞나요? 인원이 절대적인 인원이 또 안 많아요. 왜? 몰라서. 이게 한 2017년 통계 자료인데요. 이때만 해도 너무 쉬웠어요. 고려대도 미달,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달입니다. 심지어 이 통계도 이 이후로 조사된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학생들에게 좀 소문이 좀 2018년 기점으로 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보다는 어렵긴 한데 지금도 그래도 이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가기 쉽습니다. 정확한 몇 층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 전형인데요. 지원 자격이 되는 상황이 3개입니다. 의외로 일반고 직업반 참여자도 돼요. 실제로 저 아는 선생님 중에 일반고에서 내신이 거의 꼴등이었는데 직업반 참여해서 이 선취와 부진학으로 명문대 간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3년의 재직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재직기간에 관해서 또 얘기 드리자면요. 학생들이 워낙 모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고3 때 2학기 현장 실습 가잖아요. 그때 입사원에서 3년 동안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회사는 100번도 옮겨도 돼요. 근데 좀 아무래도 나중에 그 관련 서류들 내는데 회사를 여러 번 옮기면 어때 보이죠? 좀 그렇잖아요. 이왕이면은 갔으면은 그래도 한 1년은 있으라라고 하는데 대학에서 평가해본 입장에서 얘기 드리면 솔직히 3년 동안 같이 그 기간을 재직하면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두 번씩은 대체로 옮기더라고요. 두 번째, 회사에서 허락해줘야 선취와 부진학 할 수 있다던데 이런 얘기 나오는 맥락은 그거 같대요. 생각보다 또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을 하면서 하려고 하면 그 여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허락받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재직기간 3년이라고 하는데 3년은 얼마큼이냐면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1095일을 채워야 돼요. 1095일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365 곱하기 3. 대학에서 이 재직기간을 365 곱하기 3한 1095일 그만큼을 이제 재직기간에 있냐를 확인하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따지냐면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날짜 다음 날부터 카운트해서 입학 예정일인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해서 기간이 1095일이 완성이 되면 지원 자격으로 이제 오케이가 되는데 3년째 가려는 학생은 원서 접수까지 재직기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꼭 취업만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간혹가다 창업하려는 학생 있잖아요. 창업하려는 학생도 서류로 사업자 등록증 그거 내갖고 그거 한 거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농업도 돼요.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제 계획증명서랑 기본적으로 4대 보험증 확인서 중에 하나 내라고 하거나 많은 패턴이 그냥 건강보험 자격투실 확인서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이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나오니까 이제 대학에 내면 대학은 이제 그거 날짜 이제 카운트 해갖고 1095일 됐네? 그럼 지원 자격 오케이 이렇게 나누거든요. 두 번째, 군경력.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예전에는 아예 군경력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학들이 이게 그래서 이런 식의 멘트로 써 있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군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3년 재직기간 안에 군경력을 넣으면 너무 좋죠. 23부터 대학에 갑니다. 23, 24, 25, 26. 그리고 27에 사회에 나오게 되죠. 실제 졸업 시기가 남학생은 아예 차이가 아예 안 나요, 거의. 자, 모집 인원으로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걔도 지금 계속 정부가 지금 이런 걸 우대하는 정책 따라서 쭉 왔어요. 현재로 수시가 5,200명 정도, 정시가 209명에서 현재로 5,400명 정도로 선취와 부진학 인원은 매년 늘었는데요. 솔직히 이게 정확하게 가기 쉬워라고 얘기해주기가 어려운데 모집 인원도 똑같이 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거의 여기 정도가 정점이지 않나 싶어요. 학생들에게 대해서 얘기해줄 때 뭐 단원에서 무조건 쉬워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5,000명 이상은 나오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전형으로 뽑을까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체 선취와 부진학 전체 모집 보면은 교과가 23%, 종합이 74%, 수능은 아예 안 뽑습니다. 수능은 사실 그리고 안 뽑는 게 맞겠죠. 이게 실기 전형에 있는 건 실기과가 몇 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특수한 거고.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교과 전형 뽑는 대학들 명단이고요. 종합 전형 명단이고요. 대부분 대학들은 종합 전형으로 가고 일부 교과 전형 뽑긴 하지만 그래도 종합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비중이 좀 크긴 해요. 왜냐면 특성화고에서 사실 그 우리 서류 활동 비율이 일반고처럼 우리가 활동이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적 비중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가 있네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 드렸죠. 수능 없잖아요. 근데 왜 정시예요? 라고 한다면 아까 요 정시 모집 인원. 정시로 가는데 정시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정시고요. 주로 관심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제가 표로 만들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알아두실 것 중에 하나가 선취와 부진학 간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냥 가라고 하는데 조금 알아두실 점이 과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과들이 보면 절반 이상은 그냥 상업 계열이에요. 경영학과 비슷한 과를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명이 조금 달라요. 이게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라고 하자면은 선취와 부진학으로 가는 과 이름은 기업경영학부라고 돼 있죠. 수능 봐서 일반고 학생들이 가는 과 이름은 경영학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명이 약간 달라요. 그러면 내가 갔을 때 나중에 선취와 부진학으로 과를 다닌다는 게 드러나요. 과명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면접이나 자기소개 둘 중에 하나는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올해 기준으로 입시해서 당장 이제 졸업생들 이제 뭐 선생님들 물어보려고 찾아오면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올해 주요 대학 중에 면접 보는 대학이고요. 길진 않아요. 다 10분인데 이런 식입니다. 면접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좀 정리해봤는데요. 주로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거 정도는 학교에서 뭐 취업 관련 활동으로 많이 하니까 무난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제 선취와 부진학은 학생들도 얘기하는데 툭 까놓고 자기 일하는 회사 그냥 다 공개하고 가는 전형이에요.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해서 학생들 지도할 때 이런 면도 선취여부 진학을 염두에 둔다면 취업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학생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취여부 진학 같은 경우는 6년을 거쳐 준비하는 전형이라고. 고등학교 때 3년, 그리고 졸업하고도 3년. 3년 동안 있을 때 첫 해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어찌저찌 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일단 취업을 했더라도 보통 거기 안 있잖아요. 한 번 정도 옮기고 2번 옮길 때 내가 가려는 대학에 맞춰갖고 보통 직무라도 맞추거나 거리도 맞추고 하면서 나 준비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합격에 조금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 자기소개서인데요.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밑에 색깔로 표시했는데 빨간색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니? 물어본 거. 파란색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너 어떻게 지냈니? 녹색은 너 우리 대학 입학 후에 어떤 식으로 지낼 거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지금 가톨릭 때부터 쭉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가요? 파란색, 빨간색 섞여 있죠? 이게 제가 그 얘기예요. 6년에 걸쳐 입시 준비해야 된다는 게 앞에 빨간색 영역, 파란색 영역, 지금 경희대는 다 섞여 있죠? 홍익대 같은 경우는 아예 파란색만 있기도 하고 녹색만 있고 이건 아예 내가 졸업 이후에 내가 선취여부 진학을 생각한다면 준비를 조금 알뜰히 해야 된다는 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학과 코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면요. 야간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은 과명에 옆에 괄호치고 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간이라고 또 주간에 수업 듣지는 않아요. 이거는 알아두실 건. 그냥 굳이 야간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수업은 다 야간입니다. 다음 재직의무.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선취여부 진학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다녀야 되는 거야 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재직 의무를 의무로 하는 학교는 우리 관심 있게 가는 학교 중에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학들은 이게 너 다니는 거에 대해서 너의 자유야 라고 할 뿐이에요. 그냥 경희대부터 여기 아래 있는 한양대까지 이 대학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그냥 회사 그만두고 대학생활에 얼마든지 집중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건 써놓은 건 약간 편법 같긴 한데 건국대가 너무 가고 싶어. 건국대 다니는데 회사랑 병행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요걸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좀 편법인데 뭐 학생들한테 좀 권장하지는 않는 방법인데 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유예기간이 보통 8개월이에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가 망해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 구하려고 얼마든지 뭐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두고 다시 구해야 되는 의무 기간이 8개월이에요. 그러면 3월 달에 입학을 해서 3월 1일 날 회사 퇴사를 합니다. 3, 4, 5, 6 그럼 4개월 다니고 여름방학 때부터 그냥 다시 어딘가 취업하면 돼요. 근데 취업의 기준은 솔직히 그냥 4대 보험 되는데 어디든 취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야비하지만 편법으로 대학을 다니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름방학 때부터 다시 그냥 콜센터 같은 거 4대 보험 되는데 잠깐 들어가서 여름방학 때 일하다가 2학기 또 학기 시작할 때 되면 또 그만두고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전과 복수 전공. 생각보다 복수 전공이라는 전과가 꽤 많이 터져 있어요. 이런 면에서 건국대가 원리 원칙적인 학교 같아요. 복수 전공도 안 돼, 전과도 안 돼, 재직 의무도 있어. 근데 뭐 많은 대학들은 어쨌든 열어놓기 때문에 갔는데 내가 또 적성에 안 맞는다면 얼마든지 전과나 복수 전공 활용해서 물론 그 범위가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직자과 내에서 복수 전공에 전과 활용된 거 많긴 한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바꿀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빡빡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별로 조금 입시 특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부터 몇 개 대학들 볼게요.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몰리는 과만 몰려요. 네, 신산업융합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지금 학생들의 입시 기준으로 경쟁률 7.8대 1. 근데 이것도 그 전으로 가면 훨씬 낮았어요. 아까 미달인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지금 건국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결이 많이 올라와서 입시 결과가 지금 거의 70%가 합격한 학생 중에 이제 7등 정도 되는 10명 있으면 7등 정도 되는 성적인데 그게 3.3입니다. 아직 좀 내가 좀 쫄린다 싶으면 좀 낮은 과로 해서 도전할 방법도 아직은 열려 있다라는 거. 대부분의 선취여부 진학 학교들이 7시에서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좀 6시 시작이에요. 근데 아까 앞에서 학생들이 회사에서 보내줘야 가요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분당에 있는데 어서 취업을 했어요. 공공기관 취업했다고 칩시다. 그럼 9 to 6잖아요. 6시에 퇴근을 해요. 네, 6시 수업 시작입니다. 그러면 6시에 분당에서 퇴근을 해서 뿅 하고 이동해서 바로 건국대 강의실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럼 뭐 1시간 일찍 퇴근을 하거나 뭔가 양해를 4년 동안 양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라는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선취여부 진학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고 학생들은 아까 백종원 씨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냥 고민을 물론 하긴 하지만 뭐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열중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이제 대학 다니면서 혹은 졸업하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가기 전에 3년 동안 그 치열한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는 시선에 얘기 듣는 게 많죠. 또 하나 다 회사 직장인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 정도만 해도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스타트업 교수님한테서 좋은 강의 듣는 것도 너무 좋은 경험인데 저는 되게 기동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같이 다니는 동기, 선배, 후배가 나는 과자 회사 다니다 왔어요. 어떤 친구는 의류회사 다니다 왔어요. 그러면 그 분야 어때? 여기 안 좋아. 이 분야 갔더니 어떻더라. 다 얘기를 다 듣잖아요. 오히려 그냥 학생이다가 뭐 졸업반 돼갖고 인턴 정도 하는 학생으로 사회 경험 없이 가는 것보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사실 대학에서 요새 취업할 때 가장 선호한 그거잖아요. 신입을 뽑는데 경력 있는 신입 찾잖아요. 우리가 찾던 다 그 사람 아닌가요? 경력 있는 신입. 취업 경력 대학 가기 전에 3년, 대학 다닌 동안에 4년. 7년의 취업 경력이 있는 경력 있는 신입. 경희대인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 역시 또 경희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면접 폐지되고요. 몰리는 과가 또 몰려요. 경희대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과는 이제 금융통상, 국제통상, 금융투자학과. 뭐 일반 학생들이 가는 과 역시 없어요. 근데 메인이 여긴데 경쟁률이 가장 높죠. 학생들이 주로 가는 데가 10대 1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쉽죠. 그래도 그리고 인기가 없는 게 조리산업과인데 경쟁률이 작년에 경희대인데 무려 2대 1. 근데 원서를 학생들이 복수로 쓰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거의 합격이라고 봐야겠죠. 여전히 지금도. 근데 정원 외에는 이제 3대 1. 너무 쉬워요. 경희대는 정확한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데 그냥 뭐 이렇게 공식적인 제가 책에는 뭐 공식적인 점수만 써야 돼서 쓰진 않았는데 솔직히 쉽습니다. 이것도. 다음 경희대 설명 잠깐 해드리면 가장 저는 이제 학생들이 보내고 싶은 몇 학교 중에 하나인데 경희대 같은 경우 캠퍼스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가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 다니면서 막 그 얘기를 못 들어. 대학이 낭만은 막 그래서 막 그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복수전공 이거 아니 대학 뭐 여긴 또 재직 의무도 없으니까 캠퍼스 라이프를 조금 누렸으면 좋겠는데 누릴 수도 있고 복수전공 가능해서 주간학과 하면은 뭐 일전공으로는 야간에 여기 중에 하나 하지만 이전공으로 주간학과 뭐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느낌 있는 그 캠퍼스 생활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경희 사이버대에 있는 학교야 사이버강이 잘 돼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것도 또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장학제도 많아서 거의 솔직히 등록금도 공짜로 다니는 경우가 많죠. 다음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전 가장 학생들이 갔으면 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숙명여대인데요. 그 이유 첫 번째가 저 이래요. 요 과명이 우리가 아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과명이 다르니까 좀 차별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숙명여대는 과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별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과명이 똑같으니까 뭐 좀 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좀 더 있어서 평균적인 합격선이 좀 더 높게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전공이 필수가 되어 있는 학교라 아까 경희대 마찬가지로 이전공으로 1전공은 여기 하고 2전공으로 뭐 주간에 뭐 인기 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문과 다 문과잖아요. 복수전공 기본이 이제 값이다 보니까 뭐 하나 더 하면은 얼마든지 괜찮게 할 수 있고 뭐 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지만 뭐 예를 들어 문헌정보과 가면 강점이 있죠. 예를 들어 졸업할 때 2급 정사서 줘요. 이것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뭐 교직이 수두인데 솔직히 이건 쉽진 않겠죠. 그런 면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차별점 없고 동일한 졸업장 나간다는 거. 그다음 뭐 숭실대 뭐 이렇게 좋은 거 있고 예를 들어 하나 또 얘기해 싶은 게 이런 거. 정보가 또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미디어 경영학과 무슨 과 같아요? 경영학과? 네, 써놨죠. 무슨 과인가요? 사실상 이거 컴퓨터과예요. 근데 이게 워낙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스매치 이런 것도 정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금융경제학과 보면은 입학생이 보면은 어디 있죠? 대부분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재직 의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난 괜찮은 것 같아요. 오타가 났는데 유대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죠. 일반고로 간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뭐 수능 보고 가다 보니까 조금 교수관에서 뭐 경험이 없다가 근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좀 유두리 있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교수님들도 나쁘게 할 이유가 없고요. 자, 한양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서류백이어서 준비할 게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경우 있고요. 뭐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보는 것들 쭉 정리했는데요. 면접을 막상 준비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어보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게 그것도 여기 책에 몇 개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여기 중간에 전공 선택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숭실대 뭐 요소수 문제 시사적인 건지 물어보는 학교는 그런 것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자, Q&A 넘어가고 이제 선처부진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팅창 한번 잠깐 볼까요? 합격 등 서류는 고등학교 재직자 특별 전형 서류는 고등학교 생기부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재직자 전형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뒤에 고3 얘기로 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Q&A는 뭐 여기 있는 내용하고 포함해서 나중에 뭐 채팅창 어디로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뭐 희망사회 장학금 좋은 거 아시죠? 장학금 거의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 뭐 중소기업 간다고 하면 일반고 학생들은 요 출신 고교에서 직업 계고 나면 할 점인데 20점. 이 10점을 극복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장학금 주는 것조차도 특성화학생들, 직업 뭐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거의 받아가기 좋은 구조로 돼 있고요. 뭐 채용 정보 넘어가고 뭐 쭉 넘어갔을 때 정리하자면 사실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명할 때 솔직히 저는 여기다 합격이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좀 너무 공식적이 합격이라고 쓰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지원 가능한데 많이 쉽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군경력 활용할 수 있는 거 좋은 점, 그 희망사대리로 뭐 되게 저렴하게 대학 다닐 수 있는 점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궁금한데 너무 여기까지 얘기하기 좀 들어야지 또 아시잖아요. 바로 이제 고3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바로 갈게요. 전형이 지금 입시 전형이 4+2 시스템이에요. 수시 4가지, 정시 2가지인데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이제 특성화고 전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재직자 전형이고. 근데 뭐 만약에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고른 기회, 기초차상위 한부모 해당되거나 사회 기회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어머님이나 아버님 직업이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집배원, 교도관 등등등 다문화, 뭐 국가보훈, 뭐 다자녀는 3명 이상이면 돼요. 그런 식으로 뭐 기회에 해당될 수 있는 거 있으면 준비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특성화고 간판만 달아놓고 입시 준비하는 그런 좀 몇 안 되는 이제 특성화고들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잠시만요. 네. 그런 학교들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수시 준비하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특성화고나 생각한다면 이제 준비할 게 좋은 거 몇 개 얘기 드리면 교과 전형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생각할 때 교과 전형에서 제한 걸린 게 많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 가천대만 하더라도 특성화고에 대한 락은 안 걸려 있는데 수능 최저 통과되니까 그게 또 쉽진 않아요. 두 번째, 강남대 정도 되는 대학은 이제 수능 최저는 안 걸어놓는데 지원 자격이 막혀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지원 가능해. 추가적으로 단 써놓고 특성화고 지원 불가. 그러면 애초에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지방에 괜찮은 대학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노리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취업 잘 되는 괜찮은 과 도전하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면에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많이 권하거든요. 그런 것도 틈새 시장에 있으니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상 자세히는 얘기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메인으로 가서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특성화고 전형이니까 특성화고 전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보통 전문대 많이 뚫으려고 하죠. 하고 우리가 이제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는 특성화고 전형 보면은 모집 인원이 이래요. 아까 제가 0.87 했는데 전체 4년제 모집 정원이 이렇게 전체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 전형 다 합친 게 3,000명이에요. 너무 적죠. 그러니까 0.87, 1%가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걸 뚫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변에 그 특성화고 전형 썼는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니까 해보니까 잘 안 되네. 전문대가 이게 나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동일 계열 좀 있고. 근데 또 어려운 거. 동일 계열의 개념을 또 모르겠는 경우 많아요. 동일 계열 어떻게 찾냐? 네이버에 그냥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기준학과 자료 이렇게 치면은 뭐 캡처해 두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뭐 이게 어느 학교인가요? 모건대, 뭐 군산대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여기 엑셀로 된 거 있거든요. 우리 책에 뒤에 브로그도 실렸어요. 그러면 어떤 내가 특성화고 어떤 과에 어떤 학교 어떤 과면은 어느 계열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경기도 부분에서 예를 들어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 내가 자동차과다. 그러면 자동차과면은 자동차과나 기계과로 분류된 데 지원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범고등학교다. 그러면 그 중에 디자인과다. 그럼 디자인과나 문화콘텐츠과. 그러면 대학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 요거 보고 지원하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또 얘기 드리면은 요거 안 맞게 지원하는 경우 솔직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런데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도 이걸 잘 모르고 선생님들도 틀리게 지원하는데 그냥 믿고 해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틀리는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원칙으로는 이렇다라는 건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떻게 뽑을까요? 뭐 전체 대학 3,000명이 아까 이렇게 되고요. 수도권 이 정도, 공립 이 정도 되는데 의아한 게 수능이 많아요. 수능이 지금 이게 비율이 조금 수능이 계속 늘어서 사실 우리 제일 가고 싶은 학교 여기가 1순위고 그다음에 요 경우 되는 게 많잖아요. 수도권 기준은 여기 학교인데 절반이 수능이 일단 그 0.87인데 동일 계열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절반이 수능이에요. 근데 우리 수능 준비하는 학교 거의 없잖아요. 몇 회 학교 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또 절반 날려버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수능이 늘까요? 수능은 이미 특성화 취지 안 맞잖아요.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도 자꾸 수능을 늘리라고 하니까 대학에서도 복잡하니까 수능 늘리는 경향도 있고 솔직히 수능으로 뽑으면 안전하죠. 대학 입장에서 공부 잘하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수능 특성하고 수능전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우리 일반 정시로 들어온 학생보다. 그 학생보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한데 뒤에 아까 경기대 아까 앞에서 정시 점수 얘기했는데 뭐 약간 낮긴 해요. 근데 우리 저 근처에 또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 중에 뭐 경기도의 어느 특성화고 학생인데 내신 5등급인 학생을 뭐 되게 잘해갖고 광운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신 5등급인 학생인데 솔직히 공부 잘 못한대요. 근데 걱정되지 않으세요? 물으면 걱정은 된대요. 그거 수업 못 들어갈까 우리는 걱정을 하게 보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불가능이 돼버리는데 이건 대학에서 안전하잖아요. 수능을 뽑아버리면 수능 뽑는 게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특성한 몇 개 학교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이 또 남은 절반을 뚫어야 돼요. 뭐 국립대학은 수능은 적지만 원래 원칙에 맞는 거죠. 대부분 이제 학종 비중이 크고 그다음 이렇게 되는 거고 예체능학과들은 당연히 실기로 뽑겠죠. 자 보다 보면 이제 유의사항을 잠깐 정리해드리면은 이런 거 매년 이런 식으로 정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희대, 시립대, 항공대 넘어간 게 그러니까 한 해라도 빨리 가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좋고요. 최저 적용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바로 볼게요. 아까 수도권의 수시대학들 대부분 서류로 인식을 뽑고 자기소개서가 아직 있는 학교 올해 마지막이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서류에 뽑는 학교들 이건 좀 넘길게요. 빠르게 화면만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정시 뽑는 학교들입니다. 국공립대는 주로 아까 얘기한 학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 전형 많이 선발하고요. 표로 만들어 봤어요. 교과 전형 하는 학교들, 종합 전형 학교들, 수능 보는 학교들. 여기 학교들은 이미 이제 특성화고 리그로 갔을 때는 이제 사실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포기가 돼 버리는 거죠. 저 근무한 학교도 사실 이제 수능을 준비 안 하는 학교여 갖고 예전에 재작년만 해도 경희대를 보냈는데 정시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경희대가 보내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이제 요 매년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대학 보내기 수월해집니다. 서류, 실기. 그리고 올해 면접 보는 학교들, 면접 질문들 주로 물어보는 것들 뭐 자세히 다 얘기 드리기 힘들어 갖고 뭐 책에 실긴 했는데 어쨌든 뭐 보는 학교들 화면 캡처해 갖고 면접 볼 내가 좀 그래도 내신 성적이 약간 자신이 없으면 면접에서 좀 역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뭐 무조건 그렇다고 면접을 다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실전에 강한 학생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요거 특기자 전형인데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내신 4등급 학생으로 붙였어요. 경기대. 이게 정보가 워낙 이제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붙이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전히 어렵지만 틈새 시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이게 수원대는 이제 한 개 4등급인데 이렇게 있고요. 요 서강대랑 하양대는 정신대 있는 게 원래 수시였거든요. 근데 그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크게 많이 안 긋다 보니까 정시로 넘어가면서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남아있어서 이제 그런 구조고 보면 이제 그게 느껴진 게 이런 거죠. 해양대. 특성화고 전형인데 선택 과목에 직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미 이걸 고려하지 않고 나다 보니까 이제 입시하는 사람이 없네라고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거 찝어주지 않으면 이런 것도 아마 지금 입학처에서도 아마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아요. 이렇다라는 사실. 뭐 최저가 통과된다면 사실 괜찮겠죠? 입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지대 하나 갖고 와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몰리는 과만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경영학과 같은 경우 지금 경쟁률이 아까 숫자가 다르죠. 일단 선취여부진학이랑 28대 1 정도 되고 뭐 비슷한 계열인데 산업경영공학과는 9대 1. 온도차가 좀 나죠. 그래서 입시 결과로 보면은 명지대 오피셜 점수인데 경영학과 평균이 2.4인데 산업경영학과 2.85. 이게 0.4가 뭐 작다고 해도 우리가 촘촘하잖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꼴찌로 가면은 여기는 2.49까지고
산업경영학과는 2.85까지.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좀 고민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렇게 정리된 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보기 편해서 정리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제 한눈에 보니까 보고 이게 3개년 최소한 이제 2019년부터 워낙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파도 치는 경향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좀 그래도 완전히 그 레인지 범위를 크게 막 벗어나지는 잘 않으니까 그래도 전년도 비교해 보면서 이 정도 선에서 되겠구나라고 좀 비교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경영학부 2.65대 1인데 ICT 융합공학부 6대 1. 물론 지원 자격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합격선으로 보면은 경영학부 1.29 평균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ICT 융합공학부 같은 2.91. 이거 좀 차이가 좀 나죠. 뭐 그런 식으로 특히 이제 여대니까 컴퓨터 학생 적으니까 좀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경기대 정시 점수 갖고 와봤는데요. 경기대 이제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책에서 실어놓은 건데 숫자로 처음에 써놨다가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게 뭐 지금 83.3%가 합격선이라고 하면 멍해지는 것 같아서 친절하게 숫자로 써놨어요. 또 경기대 정시로 특성화고 전형을 간다고 하면 이거예요. 이게 일반고 가는 리그보다 한 0.5에서 1.5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일반고보다 더 어렵다면 그냥 일반고 쓰면 일반고들이 가는 가나다군 쓰면 되니까 높을 수가 없는 거고요. 수월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약간 낮아요. 근데 생각만큼 낮지가 않아요. 살짝 낮습니다. 요 느낌 정도 보시고 그러니까 기준선을 경기대가 요 정도 선이면 여기보다 위에 대학 아래 대학 기준선 잡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대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입결해 놓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무리하자면요. 뭐 책에서 약간 너무 책 홍보하는 느낌이 들어갔고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참고할 도서 없으니까 보시고 좀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왔죠? 예. 아마 좋은 정보들 많이 받고 지금 막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있었고 좋은 정보. 지금 이제 부족한 정보나 어떤 궁금증들은 질문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 특성화고 특별전형 정시 뽑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탐구 영역에서 직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 전형까지 염두에 두고 사탐, 과탐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직탐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 일반 영역은 좀 포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사실 직탐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래도 일반 학생들이 가는 리그보다는 점수가 조금이라도 낮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당연한 상식인데 직탐 선택하는 게 낫고 직탐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선택해야 되죠. 성공직이랑 본인이 좀 유리한 거 하는데 생각해 볼 거는 허수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직탐 선택할 때 내신 쉽진 않다는 것도 감안하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 하면은 많이 불리하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특성화고인데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 지원하면 진짜 이거 민감한 질문인데 민감한 솔직히 얘기드리면 좀 어렵죠. 많이 어렵죠. 서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게 그래도 특성화끼리 분류해서 그 영역 내에서 하는 게 낫지 다 공개해버리고 가면은 이제 대학에서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차별적인 질문이어갖고 얘기들이 그런데 학교 지금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데 대학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솔직히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학교 이름 안 써있는데 교육과정 보고 알아요.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특성화고인지. 그리고 현재 특성화고 3위 대학 갈 때 고3이 현재 대학교 갈 때 비즈니스과, 컨텐츠과, 디자인과, 크리에이터, 창업 등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실기로 가는 대학은 일반 전형이 더 나은지 궁금하고 혹시 어느 정도 졸업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 과들 갈 때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는 과가 많아갖고 그냥 몇 점으로 어디가 얘기 드리긴 좀 힘들고요. 특성화고 전형 특징이 몰리는 과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과를 내가 이과로 맞춘다기보다 특성화 전형 노릴 때는 사실 여기 몰리는 과거든요. 여기보다는 좀 하나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상업 계열인데 다른 과 지원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1전공이 좀 상대적으로 덜 마음에 들더라도 복수 전공 할 생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좀 입시 전략으로 괜찮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거요? 특성화고 학생이 사배자 전형. 사회 배려자나 고른기회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최저가 없어요. 그런 학교들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하죠. 훨씬. 그냥 4등급 정도 받았을 학생인데 특성화 가면 2등급 정도 받는 경우 많으니까 근데 교과 전형으로 가면 그 등급 그대로 인정받으니까 뭐 특히 이 경우라면은 가는 게 낫죠. 특히 농어촌 지역 학생이라면은 특성화고 가는 학생이면 농어촌 전형에 교과 전형으로 특성화 쓰는 게 너무 유리하죠.
시골 특성화고 전기과 1.5등급이 인서울 고른기회 전형 또는 교과 우수자 전형 또는 특성화고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시골 특성화고라고 했으니까 농어촌 교과 전형을 좀 더 우선 두드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전문대 진학은 특성화고가 유리한가요? 특성화고가 유리한가요? 일반고와 특성화고 출신 모집 인원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전문대 진학은 일반고보다 유리한지. 솔직히 전문대는 대학에서 그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분리하는 편인데, 전문대 중에 아까 예시로 드렸던 동서울대처럼 일반고끼리 특성화끼리 뽐대로 가면은 이제 그 리얼하게 그 가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간혹가다 학교들 중에 구분 안 하고 그냥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거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많이 없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특성화고는 아니 오는 정보를 많이 막아놔갖고 거의 이제 없다시피 그냥 학생들이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갖고 좀 이런 통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선생님들도 지금 보면은 관심 있게 이 정보에 많이 목말라 있잖아요. 찾아보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오늘 또 좀 유익한 거 그래도 많이 얻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찾으면 또 아는 게 생기는 거니까요. 또 그런 거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신 우리 오승열 선생님인데,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댓글이 너무 막 올라가고 있었고 생각보다 참여가 많아갖고 선생님들이 진짜 정보에 많이 목말랐구나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선생님 모두 올해 입시 너무 힘들잖아요. 워낙 정보 없어갖고 그래서 같이 좀 정보들 공유하면서 많이 서로 도움되는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용한 정보 정리되는 대로 또 계속 올리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열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다면은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이 티타임도 지금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좀 마음을 담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시잖아요. 이 오승열 선생님의 지금 PPT 강의 어디서 볼까? 이거 강의 안을 다시 보고 싶다. PPT 교환을 다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카페에다가 업로드한 다음에 그 공식 채팅방에 공유를 드립니다. 자, 지금 다시 보기 올라갔고요. PPT 교환도 올라갔습니다. 라고 또 공유도 드리니까 공식 채팅방에 계시면은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PDF 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식 채팅방에서 추후에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오승열 선생님까지 했어요. 예. 지난주에 전소영 선생님께서 이제 패들렛과 멘티미터 활용 너무 좋았다는 메시지들 너무 많이 있었어요. 예. 오승열 선생님 오늘 너무 강의 알찼고요. 자, 다음 주에는요. 6월 29일 수요일 8시에 영화 수업 활용 워크북 꿈꾸는 시네마 활용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두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영화로 어떻게 수업할 수 있을까? 워크북이 또 있는데 이 워크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노하우들을 공유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티타임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TT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 또 알찬 정보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친절한 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